하고요.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 첫 시간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2문제가 출제되고요. 부동산 등기법 12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또한 24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우리가 암기만 잘 돼준다면 상당히 쉬운 과목이고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상당히 우리 수험생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포기하자니 뭐예요? 포기하자니 또 상당히 공시법령과 세법이 까라니 나올 것 같고,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또 하자니 범위가 넓어요. 사실 12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지만 그래도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착실히 기초를 쌓아간다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12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상당히 오히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보다 효율성이 뛰어난 과목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면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등기 총설이겠죠. 부동산 총설이라는 것은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우리가 볼 거는 부동산 등기법의 첫째 시간에 볼 거는 부동산 등기법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전반적인 출제 빈도, 하장, 오픈 등기, 등기의 기능, 이 등기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등기의 기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등기의 역할이라는 거죠. 역할이라는 것은 닫게라는 겁니다. 닫게, 뭐뭐 닫게, 초딩 닫게, 고딩 닫게. 그래서 등기 닫게, 등기의 역할은 어떻게 될 건가? 등기의 분류, 등기의 분류라는 것은 등기의 종류가 되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등기의 종류예요. 등기는 무슨 등기가 있죠. 그래서 등기의 분류 체계를 반드시 우리 잡아두셔야 되고, 특히 우리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즉 부기 등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수치가 필요하다는 것. 부기 등기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학습 목표를 잡았으면 요 세 개의 테마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의 기능을 우리가 살필 거고요. 현행 부동산 등기들의 특징이 뭐냐? 세 번째, 등기의 종류와 관련돼서 특히 이 등기의 기능과 관련돼서 가중 치러본다면 별표 하나, 기본의 기본이고요. 등기의 종류도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등기의 기능, 현행 부동산 제도의 특징, 세 번째, 등기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살피기 전에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할 거는 법 2조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용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거는 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가 뭐고,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 기록, 등기 필 정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잡아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우리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죠. 등기부가 나오는 거는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등기란 누가 하는 거죠? 등기관이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기록하는 것.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기록이라는 것은 벌써 전산 등기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등기부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오늘 등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거고요.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거고, 등기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모든 등기의 역할, 등기의 분류는 바로 등기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등기부죠. 등기부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부동산 등기니까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토지 등기부,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매도화되어 있다, 이관화되어 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서 꼭 문제를 풀 때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럼 토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부동산 신상에 나온 게 바로 표제부예요. 갑부, 소유권이 기록되어 있고요. 얼구, 소유권 이행 권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 토지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도 여기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표제부, 갑부, 얼구.
갖고 얼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물의 특수한 우리가 있죠. 일반 건물은 세 부분이야.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한 동 전체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고 갖고 얼고.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 즉 아파트는 우리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제부가 뭐의 두 부분이 있죠. 한 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갖고 얼고.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토지와 건물이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요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일반 등기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표제부라는 게 있어. 표제부.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구라는 게 있어요. 가구는 소유권이죠. 가구는 소유권이다. 자, 얼굴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해 권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등기부를 들어갈 때는 표제부, 가구, 얼굴 요게 머릿속에 세 부분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제부, 가구, 얼굴. 그러면 요게 부분이 각각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표제부 기록, 가구 기록.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바로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자, 등기 기록이란 각각의 정보 자료. 그래서 등기. 자,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표제부도 한 기록이 기록돼야 되고, 그러면 가구도 한 기록, 얼굴도 한 기록이 돼야 돼요. 표제부가 두 기록이 된다면 그거는 중복 등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저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로서 한 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는 거야. 1등기 기록이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가 된다는 거. 자, 표제부가 관련돼서는 이제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 즉 사실의 부동산 신상에 대해서, 그래서 신상에 대해서 이거는 등기법상 1개월의 등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돼. 그럼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왜 1개월의 등기를 강조하냐? 대장과 등기부가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가구와 관련돼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60일의 등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을 잡았으니까 바로 등기부란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등기부란 표제부, 가구, 얼굴, 표제부, 가구, 얼굴로 편성되는 것. 이게 바로 편성이라는 거야. 편성.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표제부, 가구, 얼굴. 요걸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기록은 등기 정보 자료, 등기부란 등기부 편성이야. 표제부, 가구, 얼굴 세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요 편성과 이제 부동산이 만났다. 부동산 중심이죠.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거야.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이게 뭐냐? 바로 물적 편성주의라는 거야.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이 등기부는 어때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표제부. 자, 건물 표제부. 자, 건물.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다. 건물이. 여기에 대해서 전산 등기부에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바이러스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복사를 해놔야 돼. 그래서 이걸 똑같이 복사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보조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이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가 됩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등기부 부본 자료를 바꿔요. 그러면 표제부는 즉 표제부죠. 부동산의 신상이라고 해. 이걸 그래서 우리가 사실의 등기라고 나중에 배우게 돼요. 자, 가구는 소유권이 기록되고 얼굴은 소유권 이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가구 얼굴이니까 이게 바로 권리죠. 권리. 그래서 이게 사실의 등기라고 배우게 되고 이게 권리의 등기라고 배우게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뭐냐? 바로 권리증 하는 게 있죠. 이게 일종의 실무상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등기가 끝났다. 영수증 발행해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권리증이 돼. 이 권리증이 뭐냐? 바로 등기 필정보라는 거예요.
자,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가 바로 등기필 정보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조에 뭘 잡아주고 있죠?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을 하나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부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 부본자료, 즉 보조기억장치.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등기필 정보의 개념을 잡아주고 있어요.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다. 항상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기억해 두시니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표제부, 각거, 얼구 요 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등기부란 개념을 우리가 잡아줬죠. 바로 등기부란. 자, 전산정보 처리제도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 그래서 편성이죠. 그래서 앞으로 등기부를 공부하실 때 등기부는 편성. 우리 일반 등기는 표제부, 각구, 얼구로 편성이 되어 있다. 자,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한동 건물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구, 얼구 네 부분으로 편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편성. 앞으로 그러면 등기부 편성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번과 관련돼서 등기부 부본 자료, 요거와 관련돼서는 27회 때 개념적인 문제로 우리가 출제가 되죠.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보조기억 장치, 이게 바로 포인트가 돼.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란 보조기억 장치, 등기부 부본 자료란 보조기억 장치, 이걸 기억해둬야 돼. 자, 등기기록이란 우리 필지 배웠죠? 한필의 토지, 그 다음 필은 건물에 관해서 등기 정보 자료, 이걸 뭐라 그래? 등기 기록이다. 그러면 등기 기록과 등기별 이게 요 두 개 1, 2호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이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라는 것은 키워드를 잡아 편성. 자,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 정보 자료 요걸 중심을 잡아줘야 돼. 자, 4번과 관련돼서 등기필 정보란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의 여기가 포인트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누가 요 부분이죠.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중치를 본다면 이거는 별표가 3개짜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 정법 2조와 관련돼서 용어의 정의는 기초 중에 기초로서 요거는 반드시 별표가 하나로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완전히 우리가 되찾고 있어야 돼. 자, 여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 편성 나와 있죠.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 보조기억 장치를 잡아야 되고 등기 기록과 관련돼서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누가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등기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등기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거죠. 자, 등기의 기능입니다. 등기의 역할. 등기의 역할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는 우리의 등기의 기능,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186조에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등기하다 이렇게 돼 있어. 등기하다, 법률행위.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잡았죠. 법률행위는 뭐가 필요해? 어사 표시가 필요하죠. 그러면 법률행위란 어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86조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86조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자,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으로 요런 등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하라. 자, 187조는 법률 규정이와 물권 변동이에요. 법률 규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법률 규정이와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 둘 건 바로 임차권. 임차권은 우리가 한번 배웠을 거예요. 임차권은 어디? 임차권은 채권, 물권, 채권이죠.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죠. 근데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특권으로서 등기화되면 어떤 역할이 되느냐? 바로 물권화 돼버리는 거예요. 물권화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때 등기는 채권이 물권으로 작용함으로써 제3자의 제기는 힘, 이게 바로 대항력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등기의 기능과 관련돼서 그러면 186조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 등기하라. 등기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이야. 그래서 이걸 형식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걸 성립 요건주의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래서 186조의 등기의 역할은 그러면 형식주의면서 성립 요건주의면서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187조와 관련돼서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 제한, 요건주의 등기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권과 관련돼서 이때 등기 기능 역할은 뭐냐? 바로 대항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때 대항요건주의 등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186조, 그 다음에 두 번째 187조, 세 번째 대항요건주의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 역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올해 또 출제가 됐고요. 자, 민법에서도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게 등기 역할. 그러면 186조, 187조 대항요건주의 등기 이걸 반드시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186조, 187조의 기준은 뭐냐? 우리 이미 배웠어요. 이미 민법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예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186조, 187조는 당사자 의사표시겠죠.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다. 그럼 186조로 가는 거고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다. 187조로 가는 거. 그러면 186조와 187조는 이제 다 숙지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 등기의 역할은 세 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등기의 기능이라는 거 있죠. 자,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역할이다. 조금 전에 역할이다. 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공시 제도로서 등기가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인데 반하여 점유는 동산이죠. 그래서 우리 등기는 등기야. 우리 동산과 관련돼서는 점유의 이전이죠. 즉 점유. 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양자가 구별되죠. 그러면 다만 동산에 있어서도 특별한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선박 등록되죠. 자동차, 항공기 등 요게 바로 앞으로 알려준다. 동시라는 의미를 써주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로서, 동산은 인도로서.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의 공통점은 뭐가 있다? 둘 다 공시력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시력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알려주는 거죠.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로서, 동산은 인도로서, 즉 점유의 이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공시 제도로서 등기의 역할은 요 첫 번째 여기 있죠. 법률행위야. 법률행위와 관련돼서는 186조죠. 법률행위는 부동산 물건 변동 등기 성립 요건지의 등기라는 거야. 등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 형식주의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부동산 물건 변동의 성립 요건 등기해야 되겠죠. 186조. 자, 여기 물건 변동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배웠죠. 우리 민법에서 법률 효과라는 게 배웠어. 법률 효과라는 것은 득실 변경과 관련돼서 득실 변경이란 바로 취득, 변경,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변동, 득실, 변경 두 자로 번치면 그게 바로 물건 변동이 되겠죠. 그때는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규정과 관련돼서는 187조와 관련돼서 자, 등기 187조죠. 7점. 자, 법률 규정은 법률 행위, 어사 표시가 없는 거죠. 법률 행위 이해의 것이죠. 그러면 자, 지정한 부동산의 물건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 요건주의다. 그러면 186조, 187조의 기준은 어사 표시가 있으면 186조, 어사 표시가 없으면 187조로 간다. 자, 매매와 관련돼서 매매는 계약이죠. 어사 표시가 두 개죠. 매매는 186조 등계약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상속이죠. 상속은 당사자 어사 표시가 없어. 그럼 몇 조로 가죠? 바로 187조로 가. 그래서 처분 요건주의 등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속과 관련돼서 그러면 상속의 물건 변동 시점이 187조와 관련돼서는 물건 변동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 변동 시점이 뭐냐 이거죠. 상속은 아버지 사망 시가 바로 물건 변동 시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186조의 등기 역할이 있고 187조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판매권, 채권이죠. 임차권, 채권이죠. 얘네들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대항력권주의 등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정 기본은 바로 2번과 관련돼서 186조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놓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등기의 기능 186조, 187조 대항력권주의 등기. 그럼 186조와 187조의 차이는 당사자 어사 표시가 있다. 186조. 없다면 187조. 그럼 187조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로 물건 변동 시점이죠. 자, 수용입니다. 당사자 어사 표시가 없죠. 그럼 수용은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187조로 들어가네. 그러면 수용의 물건 변동 시점은 바로 수용 시. 이게 바로 되겠죠. 그러면 기능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능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자고요. 등기의 역할은 186조의 등기의 역할과 187조의 등기 역할이 있다. 186조는 등기와 물건 변동이 성립한다. 187조와 관련돼서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 제한 요건주의 등기를 말한다. 그럼 186조, 187조의 기준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자, 임차권 판매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그게 바로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도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반과 등기와 물건 변동의 관계, 조금 전에 배웠던 승립 요건주의, 즉 형식주의를 적합하고 있죠. 186조가 되겠죠. 자, 등기부의 편성과 관련돼서 물적 편성주의야.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가 돼. 특히 물적 편성주의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다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특별히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다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여기가 포인트가 되죠.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물적 편성지, 즉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택하고 있다. 그러면 집합건물과 관련돼서는 집합건물은 네 부분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부분이. 그러면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곽골부. 그래서 네 부분이라는 거야. 아마 한 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되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가 하나짜리야.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등기부,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이완화되어 있다는. 요거는 항상 문제를 풀 때 우리 등기부는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자기가 스스로 붙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이완화됨으로써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게 난지 민법에서 별 법정 지상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법정 지상권의 문제는 토지와 건물이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등기 절차의 개시와 관련돼서 신청이죠. 등기 절차의 이완화야. 그래서 이제 이완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신청이다.
자, 방문 신청. 제가 직접 방문하면 방문 신청이 돼. 방문 신청이죠. 자,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 신청이 돼. 그래서 등기 신청 절차에 이완하라는 거고. 자,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하면 당사자 신청주의야.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그래서 신청주의. 그러면 신청주의와 관련돼서 이완하로서 우리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을 거는 항상 방문이냐 전자냐 이걸 또 확인해야 돼. 등기법은 전제 요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청 나왔다 해서 그럼 신청은 방문 신청이냐 전자 신청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주셔야 되고요. 자, 5번에 대해서 등기하는 심사권은 바로 형식적 심사주의야. 형식이라는 것은 절차적 절차를 심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속성은 뛰어나나 정확성이 떨어져. 그럼 등기는 신속하게 빨랑빨랑 해줘야 돼. 그러면 그러다 보면 구실 사고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 공신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미덤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공신력이 불인정된다라는 거. 그러면 현행 부동산 등기들의 특징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다시 머릿속에 놔야죠. 성립요건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다. 토지와 건물이 이완화되어 있다. 등기 절차 개시로서 전자신청과 방문신청이 이완화되어 있다. 등기하는 심사건과 관련돼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이 어자고 있다. 불인정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의 종류죠. 등기의 종류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확인할 게 등기의 종류. 요거는 자,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걸 모르면 앞으로 등기의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뭐밖에 안 들려요. 등기. 이것밖에 안 들려요. 우리 공법과 관련돼서 공법이 체계가 안 잡힌 분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것밖에 안 들리듯이 등기 종류와 관련돼서 무슨 등기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자, 이렇게 그렸다. 표제부라고 그랬어. 표제부.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건물 가꾸라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얼구라고 그랬어. 얼구. 자, 표제부는 몇 개월에 등기를 간다한다. 1개월. 요거는 60일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각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기록이죠. 요 전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등기부라고 이야기했죠. 하면 등기부란. 자, 등기부란 표제부 각각 얼구 세 부분으로 편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등기법이니까 바로 토지, 건물 이완화되어 있다고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 대상 바로 객체라는 거예요. 객체죠. 그러면 객체는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 이완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토지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이미 여러 번 배웠어요. 그게 이제 필지야. 필지란 자로 토지 등록단이다. 이걸 기억해 둬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필지라는 것을 우리가 잡아봐요. 필지와 관련돼서 잡아서는 특히 하천법상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둬야 돼요. 하천과 관련돼서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것들 기본을 이렇게 잡아서 용익권과 관련돼서는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지상권이 등기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용익권과 관련돼서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들이 바로 용익권이 있다라는 거야. 하천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조제라는 게 있어. 방조제는 지목이 제 방이죠.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즉 토지라는 걸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필지 요거 한번 확인해야 돼요. 필지란 토지 등록단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지만 단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다. 방조제는 뭐예요? 이건 토지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건물과 관련돼서 건물 등기부죠. 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뭘 가져야 돼? 정착이 돼야 돼. 그래서 정착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돼. 첫 번째 요건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애기분탄성이라는 게 있어요. 애기분탄성이라는 것은 바깥의자, 공개계자, 결론자로 지분과 주벽이 있어야 돼. 주벽이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건물의 용도에 맞아줘야 돼. 그래야 건물로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등기의 종류와 관련돼서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토지와 건물, 필지, 하천, 방조제 기억해 두셔야 되고 건물과 관련돼서는 정착성, 조건 정착해야 되고 A기 분단성,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되고 건물로 용도에 맞아야 돼. 자,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일단 정착은 됐죠. 안공기와 반가 공기와 차단이 되죠.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나. 그래서 자, 비닐하우스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주유소 캐노피. 캐노피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셨죠? 캐노피라는 것은 주유소 가면 여기 주위가 비 맞지 않도록 이렇게 캡을 쌓는 거죠. 주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객체에 따른 물려로서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등기의 분류를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대상에 따른 분류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대상에 따른 분류를 봐서 이번에는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기억해 보죠. 이게 바로 표제부야. 여기 이제 가꾸죠. 여기 얼굴이. 자, 우리는 등기부는 표제부, 가꾸얼부로 구성되어 있다. 자,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자꾸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가꾸는 60일, 얼굴은 가꾸 얼굴은 명의신탁에서 우리가 3년의 등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표제부, 사실의 등기요, 가꾸는 소유권이요,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라는 거. 자, 표제부와 관련돼서 표제부는 그러면 표제부 등기.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이죠. 그래서 이걸 사실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꾸얼과 관련돼서 가꾸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죠. 그래서 이게 바로 권리의 등기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의 역할. 그러면 표지부의 등기를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또 가꾸얼의 등기를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그래서 여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즉 표제부 등기, 즉 사실의 등기, 요 표제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가꾸얼의 등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등기의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이완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두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실익들이 발생해요. 추정력이다. 자, 추정력이라는 것은 추측이죠. 부동산의 사실에 대해서 추정력은 줄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추정력은 어디에서 인정이 된다? 권리의 등기. 이런 실익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게 된다. 가꾸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죠. 그래서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보라는 것은 보설, 이변, 처소. 여기와 관련돼서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무조건 우리가 출제되는 거예요.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한 문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자,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야. 그래서 대표적인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가구와 홀거에 관련돼서는 주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매를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전이라는 것은 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죠. 자, 보전이라는 것은 요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해.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그러면 요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게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야. 그러면 가구는 소유권밖에 못 써요. 그러면 보전은 소유권에 한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니까 이거는 모든 등기의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전 등기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문제가 안 난다면 이거는 등기법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게 보전 등기다. 자, 설정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청설하는 것, 이게 바로 설정이에요.
하면 소유권 이해 권리가 뭐가 있느냐? 바로 제한 물건이 있어. 제한 물건은 용의 물건과 담보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유치권을 설정한다 이게 있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설정하는 거, 요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면 이걸 소유정이라고 해야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설정 등기는 없다. 결론 이거죠. 그럼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니까. 자, 용의 이전이라는 것은 뭐냐? 이전이라는 것은 요거 주체. 자, 주체의 변동이야. 주체가 변동이 되면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집을 팔았다. 주체가 변동이 되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체의 변동, 즉 이전. 자, 변경이라는 것은 객체의 변동이야. 그래서 객체의 변동으로서 변동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권리 내용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권리 내용의 변동이에요. 그때는 변경 등기라고 쓰게 돼요.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처분 제한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계약으로 정할 수 없고, 자, 특약으로 정할 수도 없어. 그러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 선수 두 개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가압류하고 가처분 등기, 가시집안이죠. 자, 가압류, 가처분이 참 중요해요. 가처분과 관련돼서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는 요거는 이제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야. 요 가처분 등기는 금전 이해의 권리일 때,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워줘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금전으로부터 스타트했으니까 그때는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금전 이해 권리, 즉 부동산과 직접 관계가 있을 때 그때는 가처분 등기가 돼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돼서 가압류는 금전이요, 가처는 금전 이해 권리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멸과 관련돼서 이제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이 있죠. 그러면 등기 종류와 관련돼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객체, 대상에 따라 물려서 토지의 건물, 기능에 따라 물려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가 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즉 사실의 등기와 각구 얼부의 등기는 권리의 등기다. 그러면 각구 얼과 관련돼서는 보설, 이변, 처서, 민법에서 덕실, 변경 하듯이 보설, 이변, 처서 이렇게 해서 암기를 적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 그래서 보전이란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이란 주체의 변동, 변경이란 객체의 변동,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가압류 가처분 기준을 마련해 놓고요. 자, 등기 종류 그러면 대상과 기능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내용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는 뭐냐? 또 등기부로 가네요. 여기 이제 표제부죠. 여기 이제 각구야. 각구는 소유권이죠. 얼굴은 자, 소유권 이해 권리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제부의 내용, 각구의 내용, 그래서 얼굴의 내용이라는 그래서 내용에 의한 분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기입등기다 그러면 기입등기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새롭다 플러스 새롭다 새새 기입등기 나와야 돼.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론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거 바로 기입등기가 돼. 그러면 각구는 그러면 A가 건물을 신축했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록해주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보전이죠. 보전. 그래서 보전은 새롭다는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설정도 새롭다 갖췄네. 그래서 설정. 자, 그럼 A가 B한테 집을 받았죠. 새로운 등기원이 발생하여 새롭게 이전 등기해줘야죠. 그래서 보전, 설정, 이전. 이거는 새롭다는 의미가 갖춰 있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새롭다. 그러면 기입 등기가 되는 거죠. 기입 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이게 바로 기입 등기. 보전, 설정, 이전. 기입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작성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기입 등기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의 차이점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등기 앞에 변경 경정이야. 그러면 변경 등기라는 것은 후발적 일부야. 경정 등기라는 것은 원시적 일부. 여기에서 반드시 확인해 둘 거는
동일성이 추가가 돼야 돼. 동일성. 전 사실과 후 사실이 동일해야 돼. 그럼 변경과 경정 등기의 차이점은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러면 일부는 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죠. 주소에 오기가 있어. 그러면 주소에 오기가 있다는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죠. 그때는 무슨 등기해야 죠? 경정 등기해야 되겠죠. 만약에 주소의 변경이다. 그러면 일부의 후발적이죠. 그때는 변경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기입 등기 새롭다. 변경 등기는 일부 후발적, 경정 등기는 일부 원시적. 자,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봐봐요. 바로 전부야. 전부 불일치. 그럼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 자, 그러면 자, 가구는 표제부죠. 사실. 가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공통점은 권리죠. 그래서 권리가 많죠. 그래서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매년 지문으로서 또 출제되고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돼요. 그러면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자,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볼까요? A가 집이 있다. 그러면 전부 불탔다. 그래서 전부 멸실. 일부 멸실은 변경 등기로 가겠죠. 전부 멸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측면이다? 바로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사실적 측면. 자, 1년 내내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말소 등기가 뭐고 멸실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은 사실적 측면이야.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멸실 등기야. 그러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그때는 말소 등기가 돼. 그러면 범위는 같죠. 그러면 이거는 권리적 측면, 말소 등기는.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자, 6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9에 대해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자, 이거는 불인정이 되죠. 그럼 말소한 걸 다시 무슨 등기해야죠? 그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야. 그럼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그래도 회복과 관련돼서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복 등기가 되려면. 그럼 말소 회복 등기도 결론적으로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래서 부적법 말소. 요거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그러면 자,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등기, 구분함의 도시, 세세 기입등기, 그러면 일부 후발적 변경등기, 일부 원칙적 변경등기, 전부 불일치 말소등기, 그러면 전부 멸실등기, 말소회복등기,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여기에서 바짝 신경 쓸 거는 특히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기입등기를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요거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요거는 내용에 따른 분류다.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살펴봐봐요. 이번에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표제부야. 여기 이제 가구예요. 가구. 여기 얼구입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학대를 해보죠. 학대를 해보면 가구를 학대를 해봤어요. 가구입니다. 가구는 무슨 건이죠? 소유권이죠. 가구는 순위번호야. 순위번호 이렇게 들어가요. 얼구도 순위번호예요. 얼구도 순위번호, 가구도 순위번호. 표제번호는 표시번호가 돼.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1 다음에 몇 번? 2번이겠죠.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바로 주등기가 돼. 1번 다음에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가죠. 그래서 독립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되고요.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이걸 신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1-1 이렇게 나왔다. 요거는 그러면 1-1로 나가는 형태가 무슨 등기냐? 바로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 방법은 주등기요. 다시 1로 나가는 게 즉 부기등기라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에서 이게 원칙이겠죠. 원칙. 요 부기등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는 A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A적 측면은 함부로 할 수 없죠. 바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 형식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같은 말이. 그러면 부기등기는 A적 변형으로서 자, 부기등기가 되고 자, 주등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된 등기가 돼. 주된 등기. 그러면 종된 등기가 즉 부기등기가 되겠죠.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주된 토지를 배워서 그게 바로 필지, 종된 토지가 뭐라고 배웠어요? 양입지라고 배우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자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부기등기는 별표가 5개짜리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수익권 보전 등기 철두철미하게 해놔야 되고요. 그러면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철두철미하게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다?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를 봐봐요. 여기에서 부기등기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효력에 따른 분류야. 이 효력은 자 물건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물건적 효력, 물건적 효력. 그러면 물건적 효력으로서 등기 본래 효력,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력을 발생케 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진다. 그러면 물건 변동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전국 등기. 그러면 자 월덕금에 갖다 대면 이거는 본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본등기라고 그래. 물건적 효력을 장차 예비하는 게 바로 예비 등기라는 거예요.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가 바로 가등기죠. 가등기. 영화 안 나오면 또 등기법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다 찍어주고 있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었죠. 부기등기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물건적 효력, 물건적 효력이 장차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국 등기고 물건적 효력을 장차 예비하는 게 바로 가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분명 세문세가 벌써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바로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고 닳도록 우리가 할 거고요. 그러면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다? 이걸 좀 숙지하라는 거야. 효력에 따른 분류다. 이걸 기억해달라. 그럼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범등기, 예비 등기의 대표적인 가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자, 게시네, 게시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당사자 등기소에 가서, 그래서 당사자예요. 당사자 신청주의라는 거. 앞으로 그러면 당사자, 그러면 신청. 자, 관공서가 게시해준다. 관공서가 게시해주면 이거는 촉탁 등기가 돼. 그러면, 자, 신청과 촉탁. 요거는 그러면 원칙이에요. 원칙. 이 앞에 혹시, 자, 책을 앞에 강의다 보면 원칙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요 직권 등기와 그러면 명령 등기는 A적 측면이야. A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면 등기간 그러면 앞으로 등기간 그러면 직권. 그래서 직권 등기가 이루어져. 자, 직권 등기가 요게 골치 덩어리야. 나중에 이제 직권 등기도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이야. 그럼 벌써 모든 등기 종류에서 벌써 뭘 예측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직권 등기가 나온다. 골치 덩어리. 자, 명령 등기에 대해서는 명령이라는 것은 법원이죠. 그러면 항상 법원으로서 이 신청, 요 단어가 붙어줘야 명령 등기야. 자, 그러면 요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죠.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원칙,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로서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 신청이 붙어야 돼. 그러면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이요. 관공서가 게시하면 촉탁 등기요. 그러면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등기관이죠. 등기관이 게시하면 직권 등기요.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등기로서 반드시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 신청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잡아둘 거는 관공서 요 촉탁 등기라는 규정을 두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하고 있다는 요 시스템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 게시 신청, 관공서 게시 촉탁, 공문 등기관 게시 직권, 법원이 게시해주면 이 신청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이제 등기의 기능. 자, 등기의 기능은 뭐가 있었어요? 186
186조와 187조의 관계 다시 한번 따져둬야 되고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있었죠. 이게 대해서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의 특징, 이건 뭐 우리 간략하게 우리 살펴두시면 되고요. 특히 등기 종류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요. 대상에 따른 분류,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있다.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즉 표제부, 갑구, 얼구, 즉 권리의 등기가 있다.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내용의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가 있겠죠. 그럼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있었어요? 방법과 형식은 주등기와 부기 등기가 있었다. 요거 한번 다시 반드시 암기해 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었죠.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는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의 가하 등기가 있었죠. 그래서 대상, 기능, 내용, 방법, 효력, 그 다음에 개시에 따른 분류,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었죠.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게 등기의 기능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등기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대상, 기능, 내용, 방법, 효력, 개시. 자, 구구단 외우듯이 탁탁탁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등기법 첫 시간으로서 등기부의 양식 구조와 등기부의 기능, 그 다음에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